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LG화학 절반 물량 좀 매수를 해봤고요. 아래쪽에다가 매수대기를 좀 해봤는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급락이 떨어지고 있거든요. 요게 체결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위로 좀 한 칸 올려서 사봤고요.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LG화학 전체 다 체결이 됐고요. 바닥을 지금 계속 기고 있는데 시장이 여기서 한 차례 급락이 떨어졌는데도 LG화학은 급락이 안 떨어지고 저점을 지켜주죠. 자, 뭐 이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굉장히 이제 지지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. 저는 요 자리 매수해서 앞에서 한번 여기 반등 줄 때 수익을 한번 냈던 종목이고요. 자, 그 자리 비슷한 자리에서 사실 지금 지지가 나오는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.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61선 첫 자리 매매로 여기서 수익 한번 냈었고 다시 한번 61선 터치하는 자리라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봤습니다. 자, 이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금일 2020년 9월 22일입니다. LG화학은 어제 종가 무렵에 좀 매수를 했었고요. 종가보다 조금 위쪽에서 매수가 됐습니다. 제가 매수하고서 살짝 좀 아래로 빠졌거든요.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자, 일부 물량 미리 매도를 좀 걸어봤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LG화학 절반 물량 일단 체결이 됐고요. 자, 일봉상으로는 충분히 반등이 아직도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시장만 좀 받쳐준다면 무리 없이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조금 지켜볼게요. 네, 새우글로벌을 어제 종가 무렵에 좀 매수를 했었고요. 조금 높게 사졌네요. 3,010원에 사졌는데 밑으로 좀 뺐죠. 종가에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자, 한 차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자, 어제 무너지기 전에 가장 빨리 무너졌던 자리는 이 자리고요. 여기서 조금 지지를 하다가 한 차례 더 무너졌던 자리가 이 자리니까 뭐 이런 데 반등이 나와서 돌파가 나온다면은 이런 자리까지도 한 차례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밑으로 더 빠질 수도 있겠죠. 자, 좀 지켜보겠습니다. 자, 오늘 분봉상 고점은 일단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고요. 자, 뭐 이런 자리 돌파 나오면 여기까지 좀 돌파를 해야 되겠죠? 이 자리까지. 자, 그러면 여기 이제 또 무너진 저점 라인 있으니까 이런 데까지는 올 수 있을 겁니다. 3,100원 라운드 피겨니까요. 자, 코스닥 시장이 조금 또 급락이 떨어지고 있어요. 그런데 세골로벌은 조금 강하게 움직여 주는데요. 시장이 좀 안 받쳐주기 때문에 조금 아래쪽에다가 매도해서 수익을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전량 수익 실현했습니다. 아무래도 시장 영향을 좀 받으려고 하는 모양이 만들어져서 수익 줄 때 수익을 좀 챙기고 매매 마무리를 했습니다. 자, 세우글로벌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두산인프라코어 매수를 좀 해봤고요. 자, 오전에 상승을 강하게 준 이후에 이런 자리 지금 이탈이 나와서 자, 여기 강하게 상승 준 이후에 이렇게 이제 지지받던 자리 있죠. 자, 이런 자리 지지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.
반등에 성공을 한다면은 여기 무너진 자리까지 좀 반등을 할 수 있겠죠. 한 9,370원 정도 되는데요.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자, 미리 매도를 좀 걸어봤습니다. 자, 한 차례 반등 이후에 살짝 좀 흔드는 구간이 있었죠. 이렇게 반등 주고 살짝 흔들었지만은 결국엔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여기 만들어졌던 꼬리 라인 고점 여기 돌파하면은 여기 걸어둔 물량 좀 체결이 될 거라고 보고요. 다 왔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좀 주춤거려서 바로 좀 매도했습니다. 자, 두산 인프라코어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잘 마감됐습니다. 저는 오늘 세 종목 좀 매매 대응을 했고요. 그 중에 한 종목은 두 번 매매를 좀 했는데 영상이 좀 공유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제가 말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LG화학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. LG화학은 제가 앞전에 여기서 좀 매매를 한 차례 해서 이렇게 이제 좀 수익을 냈던 종목이죠. 자, 오늘 제가 또 일부 매도를 하고 수익을 좀 실현을 했는데요. 어제 종가 무렵에 좀 매수를 했어요. LG화학이 테슬라 배터리 대회를 앞두고 또 LG화학 물적 분할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로 인해서 이렇게 투매가 좀 떨어졌죠. 그리고 한 차례 좀 반등 시도를 했지만 시장이 좀 안 좋은 관계로 얘가 여기서 또 한 차례 아래쪽으로 하락을 깊게 줬습니다. 그런데 이 종목의 수급을 보면 개인들은 매도를 굉장히 거세게 하고 있는데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이 종목을 매수를 하면서 좀 담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자,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세로 인해서 하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. 자, 61선에서 제가 생각하는 충분한 반등이 좀 아직은 남아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어제 종가 무렵에 또 매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또 갭이 뜨더라고요. 그래서 분봉상 보면 아침에 시가 갭이 대략 한 3%가 또 발생을 했고요. 그래서 제가 위쪽에다가 매도 대기를 일부 물량 좀 걸어놨는데 그게 여기서 딱 체결됐어요. 그래서 절반 물량 수익 실현을 하고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어제 종가 대비 이 종목이 거의 5%가 넘게 일단 상승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할까 살짝 좀 고민을 했지만 일단은 절반 물량을 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저점을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물량을 뭐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이거는 상황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. 그래서 절반 수익 실현하고 절반을 좀 갖고 있습니다. 자, LG화학 매매는 이렇게 좀 마쳤고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세우글로벌을 좀 매매를 했는데요. 자, 이 종목도 어제 종가 무렵에 좀 매수를 했어요. 상한가 이후에 한 차례 강하게 위쪽으로 상승을 줬지만 윗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좀 죽었어요. 어제 시장이 좀 안 좋은 영향도 있었죠. 일봉상의 모양을 보면 굉장히 안 좋죠. 그렇지만 저는 반등이 한 차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저께 이렇게 이제 이런 자리 이탈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요 자리 이탈 나오고 요 자리 이탈 나오고 그래서 종가 무렵에 좀 종가 매수를 했습니다. 제가 매수한 이후로 아래쪽으로 좀 하락을 했지만 오늘 반등을 오전에 좀 빠르게 줬죠. 시장은 오전부터 굉장히 빠르게 급락을 줬는데 이 종목은 좀 한 차례 반등을 줬고요. 제가 원하는 요런 자리까지 좀 반등이 나와주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미리 좀 매도를 걸어둔 자리까지 오질 않아서 여기서 이제 수익 줄 때 시장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을 좀 했더니 아래쪽으로 빠졌습니다. 다행히 여기서 수익 실현이 잘 되고 마무리가 됐고요. 자, 그 이후에 여기서 이제 한 차례 하락이 좀 깊게 나왔죠. 여기 이제 깊게 하락이 떨어질 때 시장은 오히려 하락을 빠르게 아침부터 주고 반등을 살짝 하던 구간이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여기서 떨어질 때 좀 매수를 일부 좀 했습니다.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하지는 않았고요. 시장이 좀 급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조금 물량을 좀 담아봤어요. 그리고서 장중 내내 좀 행보를 하다가 장 막판에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반등 줄 때 요 정도 구간에서 제가 매도했던 것 같아요. 조금 더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뭐 수익으로 또 두 번째 매매도 짧게
수익 실현을 하고 매매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새우글로벌을 어제 종가 무렵에 매수해서 아침에 수익 실현 한번 하고요. 여기 이제 빠르게 오전에 투매 떨어질 때 매수를 해서 오후에 반등 줄 때 또 일부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이 된 종목입니다. 이렇게 새우글로벌 매매도 좀 마쳤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 종목으로 오늘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죠. 두산 인프라코어를 좀 매매를 했습니다. 자, 두산 인프라코어는 오늘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오전부터 굉장히 강했거든요. 오늘 이 종목이 거래대금이 무려 1조 2천억 가까이 터지면서 정말 뭐 시장 참여자들이 거의 이 종목에 다 달라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자, 분봉상 보면 아침부터 일찍 이렇게 강하게 쳤죠. 자, 여기 이제 돌파되는 과정에서 일봉상 지지저항 라인이 있었는데 뭐 조정 주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매매 대응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. 그리고 상승 이후에 한 차례 조정 주고 다시 돌파를 하는 자리도 이런 꼬리 매물대 뭐 이런 몸통 매물대의 돌파가 이 몸통 매물대의 돌파가 살짝 나오긴 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런 모양은 아니어서 매매 대응을 하지는 않았고요. 오후장에 이 자리 투매가 떨어질 때 좀 대응을 했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투매가 툭 떨어졌죠. 거래가 터지면서. 그래서 여기 이제 지지할 거로 예상을 하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좀 했습니다. 그래서 한 차례 반등을 줄 때 제가 원하는 목표가까지로 오질 않아서 좀 지켜봤고요. 하락을 줬지만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해서 이렇게 이제 반등 주는 자리에서 제가 원래 이제 목표가는 9,370원짜리였는데 9,340원에 매도를 걸어 놨었거든요. 네, 여기서 이제 좀 주춤거릴 때 제가 여기서 바로 좀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기고 좀 마무리가 된 종목입니다. 자, 종가상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는 다중바닥으로 잘 종가를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종가 마무리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일봉상 보면은 윗꼬리가 길게 달렸죠. 그래서 일봉상 모양은 좋지는 않습니다. 오늘 이제 장대 양봉이나 상한가로 마감이 됐다면 굉장히 좋았을 모습일 것 같은데 바닥권에서 보면은 2,5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뭐 만 원이 터치가 됐죠, 거의. 자, 만 원대 구간까지 왔으니까 거의 4배가 올랐죠.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구간이긴 합니다. 그런데 오늘 이 종목이 좀 이슈가 있었던 게 두산 이프라코어가 이게 M&A 시장에 좀 나왔잖아요. 근데 얘가 매도가가 매각가가 1조 이상 가능하다라는 이슈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요. 윗꼬리가 좀 높게 달려서 좀 아쉬운 모양이 됐어요. 장대 항봉이나 상한가로 마감이 됐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거래대금이 1조 2천억 가까이 터졌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움직임을 또 이 종목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세 종목 좀 매매 마무리를 했고요. 자, 바로 특징주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메디콕스라는 종목이 오늘 좀 상한가에 강하게 들어가는 모습이에요. 자, 이 종목은 자회사가 있어요. 자회사에서 이 팬데믹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습니다. 자, 자회사 맥콕스 큐어메드 이름도 좀 어렵죠. 이 맥콕스 큐어메드라는 회사하고 공동 개발 중인 이 팬데믹 치료제 후보 물질에서 이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했다라는 이슈가 좀 있어요. 자, 여기서 이제 상한가 이후에 점 상한가를 한번 더 들어갔었죠. 그리고 여기서 횡보를 잘 해주고 이 갭을 띄운 자리에서 결국에는 지지를 잘 해주고 오늘 또 강하게 한 차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. 단기적으로는 좀 높은 구간이지만 최근에 이 팬데믹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에 비하면 이제 뭐 시작한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. 자, 그래서 이 종목이 내일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1차 파동 구간이 나왔고 현재 이제 2차 파동 구간으로 진입이 된 모습이거든요. 자, 그러니까 2차 파동 구간까지는 그래도 매매 대응할 자리가 있다면 좀 대응해 볼 만합니다. 단점으로 거래 대금이 좀 약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. 저 분봉상 움직임이 너무 급하게 상한가에 들어갔어요. 그래서 뭔가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아쉽습니다. 그래서 내일 움직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종목을 관찰을 하면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인 테크라는 종목도 오늘 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. 자, 이 종목은 앞쪽에서 한 차례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가 연이은 상승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연이어서 2차 파동이 나온 종목으로 보이고요. 자, 오늘 분봉상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. 자, 오전에 어제에 이어서 강하게 좀 상승을 준 이후에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또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. 자, 여기 돌파 나올 때 돌파 이후에 깔끔하게 좀 상한가에 굳혔죠.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괜찮아 보입니다. 그래서 연이은 2차 파동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높은 구간이죠. 그리고 바닥권에서 봐도 얘도 뭐 동전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4,6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급하게 올라왔습니다. 자, 이 종목이 이제 재료가 좀 있는데요.
LG화학 이 분할 상장하는 거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요. 또 테슬라에 납품을 할 수 있는 확대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. 재료는 나쁘지 않죠. 자, 그래서 분봉상 움직임도 괜찮고 뉴스나 재료도 좀 괜찮고 그래서 좀 단기간 높은 구간으로 좀 진입이 되는 모습이라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일단은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한 종목인데요. 나라 M&D라는 종목이 오늘 또 상한가에 또 강하게 들어갔어요. 자, 이 종목은 제가 앞전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죠. 여기서 제가 매매를 했다가 손절로 좀 털렸던 종목입니다. 털린 이후에 상한가에 들어간 이후 또 윗골이 달면서 지저분한 모습을 보였죠. 굉장히 지저분한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. 상한가 들어간 이후 이렇게 확 빼고 또 상한가 들어간 이후 이렇게 확 빼고 그리고 또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. 자, 이 종목의 움직임을 보면 이런 종목은 사실 매매해서 수익 내기는 어렵습니다. 거의 뭐 손실 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봐야죠. 그렇지만 어쨌든 이슈를 가지고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요. 이 종목도 LG화학 배터리팩 최대 공급사로 부각이 되면서 이런 뉴스를 띄우고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고요. 자, 단기간에 얘도 굉장히 이제 높은 구간으로 진입이 됐어요. 바닥권에서부터 봐도 거의 2,000원대에서 지금 12,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6배 정도 올라왔죠. 자, 굉장히 높은 구간으로 진입이 됐고 내일 갭이 한 차례 발생을 한다면 아무래도 매매하기는 조금은 힘들지 않나,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내일 움직임을 좀 보면서 관찰을 해볼 종목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PCL이라는 종목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. 자, 이 종목은 제가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.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간다라면서 높은 구간이긴 하지만 3차 파동 구간까지 나온 구간이긴 하지만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만하다. 이런 내용의 말씀을 여기 상한가 들어간 날 제가 특징주로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. 저는 매매를 하진 않았어요. 그렇지만 요런 자리가 이제 돌파된 전고점 라인이잖아요. 단기적으로. 자, 요런 자리를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정확하게 지켜주고 오늘 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. 자, 상한가 이후에 신고가를 내고 이틀 동안 잘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고 다시 상한가에 들어갔고요. 상한가 들어가는 과정에 또 거래대금이 2,300억이나 터졌죠. 괜찮은 모습입니다. 자, 분봉상 움직임도 굉장히 좋아요. 자, 이런 자리 매매 대응 해볼 만 했겠죠. 정거장 매매 패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, 요런 자리에서 대응해 볼 수도 있었을 만 했고요. 또 요런 자리에서 대응해 볼 만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이제 돌파 나올 때 요런 자리에서 또 매매 대응해 볼 만도 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돌파 모양은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매매 대응해 볼 만 자리는 있었다. 그리고 돌파 이후에 이렇게 또 상한가에 빠르게 굳히면서 상한가를 잘 마감을 했기 때문에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도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거래대금도 양호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괜찮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내일 관심 있게 좀 관찰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한 가지 부담스러운 부분은 역시나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죠. 바닥권에서부터 보면 이 종목도 대략 한 8,000원권에서부터 지금 36,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4배가 넘게 올라왔죠. 자,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과한 높은 가격 구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매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. 자,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상한가에 들어가고 양호한 거래대금이 터지고 또 뭐 신고가를 낸다거나 일정한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일단은 관찰을 하고 잘 살펴보면서 또 대응할 자리가 있으면 대응을 하는 그런 매매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겠죠, 아무래도. 자, 특징주는 이 정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. 자, 오늘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장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. 자, 오늘 코스피는 무려 마이너스 2.3%가 넘게 하락을 하면서 장대 음봉의 캔들이 만들어졌죠. 자, 결국에는 21선을 이탈을 했고요. 여기 돌파된 전고점 라인, 이런 자리를 좀 지지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그 자리까지 이탈이 나왔어요. 결국 뭐 61선 정도까지 온다라고 열려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아랫꼬리를 거의 달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뭐 하락의 힘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. 자,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뭐 좋지 않았습니다. 자, 코스닥 시장은 여기 이제 돌파된 전고점 라인까지 결국에는 왔어요. 자, 요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얘는 지지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요 자리까지 이탈이 나온다면 결국 뭐 61선까지 또 지지 테스트를 하러 갈 가능성이 높겠죠.
자, 단기적으로 지금 뭐 음봉의 캔들이 거의 장대 음봉 개념으로 큰 게 한 3개 정도 만들어졌으니까 뭐 내일 정도는 양봉의 캔들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어요. 양봉의 캔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이 음봉의 절반 이상을 잡아먹지 못한다면 하락이 연이어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좋은 모양은 이 음봉 캔들을 절반 이상 이렇게 잡아먹는 양봉의 캔들이 만들어지는 게 좋습니다. 물론 이 음봉의 캔들을 훨씬 뛰어넘는 양봉의 캔들이 만들어지면 훨씬 더 좋겠죠. 자, 그거는 뭐 내일 시장이 만들어 잡아야 알겠지만,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도 어제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굉장히 크게 하락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양봉 캔들을 만들어 줬거든요. 자, 그렇다면은 또 한 번 양봉 캔들로 만들어지면서 조금 상승이 나와준다면 우리 시장도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어요. 그렇지만은 이 음봉 캔들을 얼마나 잡아먹느냐가 관건입니다. 절반 이상 잡아먹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자, 단기적으로는 양봉 캔들이 나오는 게 중요하고, 양봉 캔들이 작게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뭐 도지 모양 캔들 정도로 만들어진다면 한 차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일 만들어지는 캔들의 모습도 중요하죠. 오늘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만들어지는 모습도 중요하고요. 자, 오늘 시장 수급을 좀 살펴보면 뭐 크게 변화는 없어요. 거래소 시장에서 개인이 또 1조가 가까운 이런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좀 커버하려고 하는 힘을 보여줬는데 이번 하락 구간에서의 이 개인들의 매수세는 시장을 좀 강하게 끌어올려주는, 밀어 올려주는 그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장 초반에는 이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장 초반에는 이 개인들이 매도에 가담을 했습니다.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시장이 급락을 했던 이유가 이 개인들의 매도세거든요. 근데 장 마감 결과로는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로 다 바뀌었죠. 코스닥 시장도 뭐 매수가 들어오면서 매수세로 전환이 됐는데 이렇게 매수세로 강하게 어차피 전환이 될 거면 장 초반에 왜 매도를 했는지 아마 좀 약간 투매성 물량들이 나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만 결국에는 개인들은 전부 다 시장을 좀 받쳐주려는 수급이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이 시장의 하락을 막지는 못했어요. 자, 과거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분위기입니다. 자,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구간에서 그래도 한 가지 조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그동안 시장이 좀 계속 상승을 하면서 하늘 꼭대기에 있었던 종목들 중에 좀 떨어지면은 가격이 싸지면은 사고 싶어 할 만한 종목들이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. 자,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싶었지만 사지 못했던 그런 대기 매수 여력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또 살려고 하는 매수 심리가 발동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. 물론 미국의 나스닥 시장의 반등이 먼저 선행이 이루어져야 우리 시장도 좀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. 현재 미국 시장의 하락의 큰 이유는 일단은 높다라는 거죠. 일단은 너무 높게 상승이 나왔고 기술주들이 정말 조정도 없이 너무 하늘 꼭대기까지 상승이 나왔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 차익 실현 물량들이 있었다.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.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대선을 앞둔 갈등 부분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어요. 자, 그런 부분도 시장에 좀 하락에 힘을 보태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. 또 연준에서 제로 금리를 3년 정도 더 유지를 하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시장에 말을 했지만 그 이상의 뭔가의 정책적인 부분이 없었다라는 실망감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섞이면서 단기적인 좀 하락으로 조정이 깊게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요. 어쨌든 61선을 좀 잘 지지를 하는 모습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양봉을 좀 뽑아주면서 그래도 대기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.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그래도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한 차례 좀 반등이 나와주면 우리 시장도 좀 반등을 하려고 하는 힘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. 자, 어쨌든 또 오늘도 나스닥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고요. 내일 이 음봉을 다 잡아먹는 아니면 절반 이상 잡아먹는 양봉의 캔들이 나와주면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좀 반등에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자,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내용 또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.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JJ 리더였습니다.